이 온도 모니터링과 관련돼서 이제 리워밍 동안에 이제 이 리워밍을 하는 명백한 목표는 이제 CPB가 끝날 때 이제 환자를 이제 정상 체온으로 이제 만들게 하는 겁니다. 이제 수술 중에 이 체온을 낮추게 되는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일단은 이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을 줄이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줄기 때문에 일단 그 온도에 의한 이제 그 프로텍션, 장기의 프로텍션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조직의 산소 소모량이 줄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제 펌프 플로우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펌프 플로우를 낮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드레인 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고, 드레인의 양이 이 비너스 리저버로 들어오는 드레인의 양이 증가한다는 소리이고, 이 드레인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시야 확보가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. 이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타입 이 A 다이섹션에서 이제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, 보통 이제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어레스트를 시켜서 결국 이제 시야 확보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, 그래서 이 체온을 떨어뜨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야 확보를 하고 펌프 플로우를 줄이게 되고, 펌프 플로우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야 확보를 해서 수술을 좀 더 이제 잘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시간과 이제 어떤 그 체온에 달려 있게 되고, 예를 들어 이제 CPB 상에서 이제 30도씨로 이제 130분 동안 이제 쿨링을 했던 이제 어덜트 환자의 전체 칼로리 손실은 230kcal 정도라고 하고, 이 78kcal의 이제 이 디베이트 이제 어떤 손실이 생기게 되고, 대략 1.5시간에 상응하는 이제 기초 대사열을 남긴 채 리워밍 하는 동안 돌아오는 것은 약 이제 160kcal로 결핍이 생기게 되는데, 이런 결핍은 이제 리바운드 하이포서미아라는 이 흔한 임상적 그 관찰로 이제 설명되기가 쉽다고 합니다. 체온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그 리바운드 하이포서미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이것은 때때로 이제 CPB 종류의 이제 애프터드롭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고, 이제 CPB를 체온을 뭐 이런 경험을 좀 많이들 하셨을 텐데, 체온을 분명히 이제 36.5도, 이제 뭐 37도 사이로 올렸는데, 이게 방 온도도 이제 체온도 방 온도도 괜찮고 그런데 계속 이제 떨어지는, 체온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경우를 이제 애프터드롭이라고 합니다. 이런 관점에서 이제 리워밍 동안 이제 혈관 확장을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나이트로 크로사이드나 이제 나이트로 글리세린과 같은 이제 바소 다일레이터는 이제 이론적으로 더 균등한 이제 리워밍을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이제 CPB 후에 일어나는 하이포서미아 리바운드의 발병률이나 심각함을 이제 줄이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었고, 이 체온이 이제 그 CPB를 종료를 하고 나서 체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뭐 이 혈액의 응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, 결국에는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이 체온은 정상 범위에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이제 스킨 이 서페이스 쿨링, 서페이스 리워밍도 같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. 이 리워밍 동안 이제 체온 측정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은 이 가스 버블이 생기는 것과 이제 블러드의 이제 손상을 이제 막는 건데, 이 또는 블러드는 이제 온도 사이에서의 이제 가스 용해성의 역관계 때문에 이 플루이드가 따뜻해질수록 이 용해된 가스는 이제 솔루션 밖으로 나오는 이제 이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더 이제 팽창을 많이 하게 되고, 이제 결국에는 이제 CO2든 이제 O2든 이것도 결국에는 이 공기입니다, 공기. 이게 혈장이라던가 CO2나 O2는 이게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.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보통 다 변환돼서 이게 가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, 이 O2의 경우에는 이제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게 되죠.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, CO2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폐까지 운반이 되면 H2CO3 이제 이 형태로 이제
폐까지 운반이 되게 됩니다. 만약에 CO2라던가 나머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뭐 95% 이상이 이제 적혈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동이 되게 되고, HCO3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혈구 내에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서 폐 근처에 가가지고 이 수소 이온과 HCO3 이온으로 이제 이렇게 분산이 되는, 이게 분해가 돼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만약에 혈장에도, 물론 이 혈장은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O2는 5%밖에 녹지를 못하고, CO2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. 한 25% 정도밖에 CO2가 혈장에 녹아서 가지 않는데,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극성이 없기 때문에 혈장에서 잘 녹아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적혈구에서 대부분 변환이 돼서 이제 그 운반이 되게 되고,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이제 따뜻해지면 더 활성화되게 되고, 이런 과정에서 이 솔루션 밖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,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, 이 가스 솔루션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가스 엠볼라이가 이제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이것이 임상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가스러스 엠볼라이제이션과 이제 마이크로 엠볼라이라 하더라도 이제 가스러스 엠볼라이제이션의 결과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, 일반적으로 이 닉체인저와 이제 비너스 블러드의 이제 온도 차이를 다 이제 10도씨 이하로 이제 낮춰서 물의 온도와 이제 혈액의 온도를 이제 10도씨의 이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지를 해서 이제 리워밍을 시작을 하게 되고, 이 힛 익체인저가 매우 효과적일지라도 힛 익체인저 안에서 생기는 이제 온도의 이제 차이는 있게 되는데, 이 블러드 온도가 힛 익체인저 이 물의 온도와 이제 평형을 유지할 때 이 힛 익체인저에 인접한 바운더리, 그러니까 이 혈액이 지나가는 곳과 이제 그 물이 지나가는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생기고, 이제 익스체인저 표면과 더 멀리 있는 이제 더 멀리 이 중간쯤 더 밖에 멀리 있는 블러드는 이제 이 워터의 온도와 완벽하게 이제 평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, 이 블러드 데미지는 온도가 42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 증가하고, 이 온도는 힛 익체인저에서 이제 물의 온도의 한계로 설정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다 힛 익체인저가 보면 40도씨, 많게는 뭐 42도씨 정도밖에 맥시멈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. 실제로 물의 온도는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38도씨를 이제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8도씨 정도에서 그 이하로 물의 온도는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최소의 익스체인저 이 워터의 온도는 대략 4도씨이고, 이 블러드에 이제 손상을 보이지는 않고, 하이퍼서미아를 피하는 것이 특히 이제 CNS에서 매우 중요하고, 37도에서 38도씨 위로 히터 이제 온도를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. 물론 맥시멈은 42도인데, 이 42도로 체온을 이렇게 갑자기 확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특히 이제 이런 머리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의 온도는 이제 정확하게 좀 지켜서 올려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온도의 그 어떤 그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옥시네이터의 인이고 이 블러드 아웃이라고 했을 때, 이게 플로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물은 반대로 가서 이제 혈액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게 돼서 이 혈액과 물의 이 접촉 시간을 이제 늘려주는 겁니다. 이 접촉 시간을 이제 늘려주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, 항상 보면 이제 그 힛 익스체인저의 물의 방향이 나오는 게 있고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, 혈액도 인이 있고 아웃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흘러간다 그러면 이게 접촉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, 플로우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의 방향을 보내버리면 이 접촉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물의 이 히터 쿨러의 라인을 연결하는 것도 이 인과 아웃을 잘 구별을 해서 이 혈액의 방향과 반대로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